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또 저희 그 오른쪽에 이 스트리트 H와 매거진은 도시회장 그 공간에서 또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요즘 컨텐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로컬 이런 단어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이런 단어들이 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컬이 뭐냐 밀레니얼 세대가 뭐냐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먼저 황인범 이사님께 당당하게 저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황인범 이사님과 그리고 저희가 대기실에서 간담회 때 고소연 대표님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소연 대표님과 황인범 이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밀레니얼이란? 네. 네. 또 갑자기 황인범 이사님이 밀레니얼 이야기를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괜히 말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밀레니얼 세대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긴 한데 저도 이제 그 정의를 내리는 거는 전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했을 때 취향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기성품이나 혹은 남들이 다 아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알더라도 내가 다른 방면으로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고민하고 그걸 실제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 현장에 가본다든지 직접 사본다든지 이런 것들 정말 행위 중심적으로 취향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소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밀레니얼 세대의 정의요. 저는 X세대여서요. 밀레니얼 세대가 뭔지 잘은 모르겠으나 요즘 저희 이제 제주상의 동료들이 대부분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면 나타나는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SNS로 굉장히 느슨한, 끈끈하지 않은 느슨한 연대 같은 것을 추구를 하고 그리고 사실 조직에 대한 소속감 이런 것보다는 되게 개인적이고 그리고 나의 취향을 나누는 사람들 아니면 오히려 조직을 건너뛰고 나와 사회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사실 취향이라는 단어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예요. 이 네 분이 지금 운영하시고 만드시는 콘텐츠들이 사실 일반의 사람들보다는 취향이 확고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장소환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되게 집약적으로 콘텐츠를 표현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냥 굿즈가 아니라 우리는 컨텐츠 굿즈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컨텐츠 굿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저는 디자인 쪽을 하는 후배들한테 같이 고민을 하자고 한 말이 화두가 있어요. 디자이너들이 정말 축적되지 않는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디자인이라는 직업이 서비스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은 하는데 클라이언트를 위한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서의 축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스트리트 H라는 로컬 매거진을 만들면서 이제 인포그래픽이라는 것들을 적극 도입을 하게 됐죠. 근데 그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생존 버티기 위해서 얇은 볼륨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홍대는 점점 더 확대되고 어떤 스토리들은 더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적은 지면에 수용하려면 인포그래픽이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무가지로서 10년을 버텨왔는데 과연 무가지로가 생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쌓아온 축적해온 컨텐츠들을 굿즈화해서 판매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컨텐츠라는 게 있기만 해서는 존재하기만 해서는 그 판매가 되거나 매력적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구조화한 정보를 또 다시 매력적인 시각화를 만드는 게 저는 인포그래픽이라는 방법이었고, 그 방법을 계속 이제 스트리트 HM 매월 인포그래픽 포스터를 이제 한 부씩 만들어가면서 쌓아온 겁니다. 그게 벌써 이제 50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도 판매가 되고 온라인 쇼핑몰들에서 계속 매일매일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뭐 김대우 그 총지배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재미와 열정을 시작한 거지만 그래도 먹고 사니즘이 해결돼야지 지속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저희의 시도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레이스 캠프 김대우 총지배님께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그 공간을 만든다는 일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공간에 콘텐츠를 담아내는 일도 또한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두 가지를 사실 같이 이제 처음부터 기획하고 시작하셨을 텐데, 그 공간 안에서의 그 성장 포인트, 그리고 공간을 하면서 연결되는 지점에서 성취감, 어떤 것들도 어떤 기업들과 함께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네요. 저는 오히려 오늘 아예 사업적인 전문가처럼 포지셔닝을 했으니까 아예 좀 드라이하게 좀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 그러니까 플레이스 캠프를 또 달리 정리하면 부동산 개발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공간을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개발은 특히나 신축이기 때문에 입지를 어디 선택하느냐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랬을 때 왜 성산에 위치를 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당시 제가 봤을 때 성산은 그 성산일출봉, 우도, 섭지코지 등으로 인해서 인근 트래픽이 400만 정도가 있긴 한데 거기에 비해서 지가가 되게 저평가되어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곳에는 섭지코지나 우도처럼 자연 그 자체의 컨텐츠는 있지만 인문적인 문화 컨텐츠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트나 뭐 액티비티나 이런 걸 넣으면 새로운 우리가 앵커 테넌트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 입지를 선정해서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공간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하고, 특히나 허가를 받거나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뭐 굉장히 일반적인 일들이 많았어서 뭐 그거는 특별히 공유할 건 없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게 약간 그 컨텐츠 연결을 고민하고 계신데, 아까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다가 제주인을 입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플랫폼이기를 지향하기 때문에 컨텐츠를 직접 다 하려고 하진 않고 장기적으로는. 근데 힘들었던 건 첫 번째는 저희 오픈했지만 듣보잡의 신생이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그래서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굉장히 직접 해야만 했던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또 힘든 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거기서 추려나가는 과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직원들도 이제 기자였던 친구도 있고 해서 그 자체 소식지를 되게 만들고 싶어 해서 크라는 제호의 제주 라이프 스타일 담는 뉴스레터를 만들었었는데 한 20호까지 만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제주인보다 더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포기를 시키고 지금 객실에는 제주인 매거진이 들어와 있고, 이런 것처럼 지금 저희는 직접 하던 것과 같이 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컨텐츠 중에 그 좀 가능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별해야 하는 그런 과도기인 것 같고, 내년 정도까지 하면은 저는 어느 정도 선별이 돼서 육지로 잘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주인이 도대체 어떤 잡지인데 포기를 할 만큼 우리의 콘텐츠를 포기를 할 만큼 그렇게 퀄리티가 있을까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고소영 대표님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콘텐츠
제주상해를 잡지를 만들면서 이제 또 공간으로의 확장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고 있는데 콘텐츠 제주상해가 꿈꾸는 그 다음 지역이 혹시 있는지랑 그리고 어떤 작업들을 앞으로 또 더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원래 대본이 있었거든요. 대본을 낸 저에 마음대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 그 제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에서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가 회사 자체를 그리고 저를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 이렇게 조금 더 정돈을 해보자면 로컬 미디어를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연결자이고 전달자이고 촉진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놓은 기본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거기서 또 인사이트를 얻는 사람들이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촉진하는 역할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에 대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저희가 이제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사계리라는 말의 사계생활이라는 공간은 그 서울 연남이 연희를 기반으로 하는 어반플레이와 같이 만든 회사의 별도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회사 이름이 로컬리지라는 회사인데 저희가 이제 어반과 함께 그 회사를 만들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다른 지역에서의 다른 로컬 작업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들을 여러 지역들을 사실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에 한 곳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희 사계리에서 저희 사계생활이나 저희 제주 상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 전체를 많은 플레이어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제주인 매거진을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설명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주인 매거진의 가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로컬이라는 게 영어로 표현돼서 멋있지만 풀면 뭐 지방, 시골, 촌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촌스러움과 힙함이 굉장히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컨텐츠를 다뤘는데 너무 지역스럽게만 하면 그냥 촌스러운데 이거를 세련된 터치로 뭐 디자인적인 것도 있고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이런 걸 잘 풀어내면 굉장히 힙해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 제주인 매거진은 뭐 제가 모든 로컬 매거진을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로컬 매거진 중에서는 굉장히 깊이 있는 촌의 컨텐츠를 가장 세련되게 풀어내는 힙한 매거진이어서 포기했습니다. 네, 이유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와니제의 황인범 이사님께 다음 질문을 넘길게요. 사실 예술인들이나 디자인 창작자들한테는 텀블벅이라는 사이트로 사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제도가 되게 익숙해졌는데 와니즈가 사실 출범되면서 메이커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들 되게 다양한 분야의 확대를 이끌어 나간 또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로컬 콘텐츠를 발굴해내는 작업들을 이제 작년부터 계속 진행하시는 걸 봤는데 로컬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되게 와디즈와 로컬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진짜 어려운 질문을 밀레니얼 세대가 하기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로컬 정확히 말하면 한 2년 반째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처음이 제주였고 그때 2년이 돼서 김대우 선생님을 좀 오래 알아가고 있고 한데 와디즈와 로컬의 그 핏이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돈줄기가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께서 인포그래픽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건 와디즈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도를 그렸을 때 돈줄기가 어떤 한 곳에 모여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깊은 곳까지 계속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어요,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와디즈가 해야 하는 일은 그런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세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와디즈에서 로컬에 대한 관심
관심을 가지면서 해야 하는 일은 촉진자 역할이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계신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나 창조센터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은 사실은 처음부터 이 로컬 씬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에서 뭔가 컨텐츠가 하나하나씩 보여지는 그 순간부터 이걸 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얻으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주가 지금 가장 빠르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는 제주도에 계신 분들, 제주도 창업지원단, 그리고 제주 테크노파크, 그리고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이 세 개의 기관이 정말 유기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정말 상시로 보이고 정말 영광스러운 건 거기에 항상 불러주세요. 와디즈가 민간의 역할로서 뭘 해줄 수 있는지, 우리가 뭘 잘못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항상 귀 기울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디즈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정말 로컬이 로컬답게 컨텐츠가 풍성해지려면 뭔가 촉진자로서 그리고 좀 제3자의 관점에서 좋은 컨텐츠가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좀 전달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다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로컬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좀 느끼려고 이 세션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네 분의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우리의 취향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자신의 취향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경험시켜주고 더 자기 취향으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말 촉진하고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1시간 동안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이거 꼭 질문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이제 질문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패널분들 중에서 네 분의 이야기를 듣고 꼭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쑥스러워하고 네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궁금한 지점이 있었다라고 네 앞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좋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게 유지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사니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로컬을 바라보는 그 자생력을 토대로 하고 있는 친구들은 많은데 이 친구들이 좀 긴 호흡으로 가려면 그 젠틀리피케이션처럼 그런 과정들을 거칠 때 이 먹고 사니즘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과 그리고 조금 이렇게 해보니 조금 더 나았다. 제주도는 그런 어려움을 먼저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접근하고 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이미 좀 많이 걸어가신 분들로서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괜히 먹고 사니집 얘기했으니까 먼저 답을 하면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로컬 콘텐츠 기반 사업도 사업이니까 근데 사업을 할 때 기가 막힌 대박 날 것 같은 아이템을 찾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동일한 아이템이라도 누가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대박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템 찾는 거는 잘 될 거 찾지 말고 내가 좋아하고 가치 있는 걸 찾으시고 그거를 사업화하는 경영 능력을 키우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하는 경영 능력이라는 건 세 가지인데 일단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의사결정해야 될 순간이 되게 많은데 타이밍을 놓쳐서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제시돼야 그때 빨리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방향을 제시했으면 그대로 재현해내는 능력. 사실 재현해내려면 구현을 하려면 무슨 리소스가 필요한지 리스트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누굴 만나서 컨설팅을 하거나 하면 뭘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리소스가 필요한지 목록을 얘기해보세요. 3개만 얘기해보세요 해도 다 못해요. 그럼 구현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망하지 않는 능력. 아무리 잘 돼도
망할 수 있어요. 좀 뭐 리스크 관리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세 가지 역량이 어느 정도 배양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때 저는 본인이 뭐 CEO나 대표로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이템 찾기는 좀 뭐랄까 힘을 빼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구세현 대표님은 또 컨텐츠를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관점이 다르실 것 같거든요. 네.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역에서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못생긴 게 만들어 놓고 내용이 좋은 거야 라고 강요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저희처럼 사계리에서 만들어지더라도 어디에 내놔도 경쟁하면서 동등하게 경쟁하면서 그것을 팔릴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걸 쌓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태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이런 창업이나 로컬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그런 분들의 생태계를 떠올렸을 때 좋은 환경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거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실패했어도 괜찮은 곳, 실패했어도 금방 뚝뚝 털고 또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패했어도 주변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그 분들이 괜찮다고 좋은 도전이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곳 있잖아요. 누군가가 성공을 했다면 성공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사실은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지 좋은 창업가 그리고 좋은 로컬 크리에이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인사이트를 얻은 거는 저희 제주상해에서 얼마 전에 그 포틀랜드 메이커스라는 책을 번역 출간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다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서점에 팝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대표님의 이야기를 되게 공감하고 또 뭔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실패에 대해서 사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꼭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시기를 응원하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하신 일들이 다뭐 혼자서 이렇게 하신 일들은 아니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료나 이런 파트너들이 함께 있고 그것들이 잘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할 때 동료와 파트너들의 그런 그 관계들, 뭐 회의 방식이나 아니면 특별한 이런 것들을 좀 로컬 크리에이터답게 잘 풀어내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장성원 대표님이랑 네, 황인박 이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디자인 영역에서의 또 일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스트리트 H로 일단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경험한 언론사는 이어달리기 방식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톤을 이어받기 전까지는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을 만들더라도 취재기자하고 사진기자가 먼저 일을 시작한 다음에 편집부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가 기다리다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기다리는 게 일이고 무엇이 주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신문의 위기가 거기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케이스들을 보면 함께 달리기라는 시스템이에요. 처음부터 토픽이나 뭐 이슈를 정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개의 부서가 동시에 모여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역전 마라톤을 도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느 시점에서는 뭐 취재팀에서 리드를 하고 어느 때는 디자인팀에서 리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거의 장점은 시간은 많이 들지 모르겠지만 전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로 달려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스트리트 H 또한
그런 부분을 많이 적극 도입하려고 합니다. 스트레이트 H도 잡지이기 때문에 취재가 있고 편집이 있고 디자인이 있지만 저희 잡지는 굉장히 디자이너들이 되게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조사도 디자이너들이 하고 저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도 주제 선정부터 조사 그리고 끝까지 진행하는 것도 디자이너들이 스스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디자이너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가 뚝 떨어진 이후에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컨텐츠를 기획한 것도 같이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또 저희 편집부나 이쪽에서도 예를 들면 모든 수정이라든지 디자인 수정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디자이너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서로 적절하게 크로스오버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회의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른 시각에서 서로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어찌 보면 저희가 해왔던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와인 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매년 새롭게 더 할 게 없을까, 뺄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동아일보 경험에서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현재가 잘 되고 있으면 이대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일단 문과시기도 하고 저희 스스로가 열정, 재미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나 와인은 누가 얘기해도 그것이 언제든지 검토되고 또 실행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와디즈가 사실 지금 나오신 대표님들의 그 운영하시는 그 기업 중에 사실 가장 구성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직이 비대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역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명, 5명이서 일할 때 맞았던 것들이 15명, 20명 되면 틀린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일단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자유분방 속에 저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리워드 PD라는 멤버들이랑 일을 하면서 그 규정이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고민은 적게 하고 빨리 실행한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머터리얼이나 결과물들을 잘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결과물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잘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피드백이라는 걸 주고받을 수가 없고 이 피드백이 없이는 사실 좋은 결과물이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걸 린 스타트업, 뭐 린하게 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빨리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자 하는 이런 규정들을 좀 세팅을 하면은 우리 조직이 조금 더 생동감 있고 그 고민의 과정이 좀 힘들긴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결과물들이 때로는 성공한 결과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한 결과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결과물들을 가지고 그 다음 것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은 너무 많이 하지 않되 실행을 빨리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같이 피드백한다. 이 작용을 무수히 많이 하면은 이게 점점 익숙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와디즈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감 측면에서는 느려졌다는 느낌이 잘 들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규정을 세울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한 질문 받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 또 질문해보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저 질문을 받을게요. 혹시 계신가요? 네, 앞쪽에. 저는 지금 복합단지 건물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요즘 그 지벨리 내 이제 복합단지 건물에 지금 상가가 좀 상황이 되게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가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좀 고민도 하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그 활성화하려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고민 관련해서 이 상가를 지금 그러니까 상가를 소유하시는 분을 먼저 설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가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상가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상가를 지금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하시는 분들을 설득을 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런 분들을 설득하는데 어떤 뭐 노하우나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좀 알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실 대표님 계시나요? 어떤 대표님께 대답을 듣고 싶으세요? H 플레이트하고 제주 네. 좀 제주상의 대표님한테 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뭘 설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활성화를 같이 논의를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상황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활성화가 필요한데 그 상가 임대인 분들이라는 이런 분들은 그 부분에 동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게 안 생기는 건가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 소유주들한테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은 그 건물 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점주들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제가 그걸 시작하는데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한 그 고민에 대한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러면 답변하기 어려우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 상황을 잘 모르시는 조금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런데 일단 활성화 사계 생활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소통하시고 계신지 그런가요? 이런 것들을 조금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더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사계생활은 원래 농협은행이었고 소유였고 농협은행이 이제 마을 외곽으로 새로 빠져나가면서 비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비게 되어서 이제 저희 제주상에는 원래 이제 외곽에 있었는데 다시 안으로 들어오기로 결심한 게 그 비어있는 공간 때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간을 저희가 들어갔지만 마을에서 원하시는 대로 임대료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제주상해가 사계리의 향토기업이라고 우겼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엄청 애쓰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지역과의 관계 맺음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막 잘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마을 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준비를 저희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직접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자발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인 어떤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라면 저는 일단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모여야 뭐든지 시작이 되고 일단 모이면 서로의 근황을 묻던지부터 시작해서 그 이야기의 물꼬가 트이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활성화를 할 거야, 그 활성화를 해야 하니 모여가는 것보다는 일단 개개인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친한 사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그 다음부터의 순서는 좀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먼저 시작하시는 것보다도 서로 간의 유대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 상가가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가치가 높아지고, 근데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 건물주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단계가 아닐까, 이 정도로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시에 손을 드신 분이 계셨는데 마지막 질문 받고 대표님들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최대한 짧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로컬이라는 단어가 이제 저희 나라도 어느 되게 조금씩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고 저는 좀 느끼는데, 저는 이 분야에서 일본이 되게 앞서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지역 단위, 마을 단위, 그런 소규모로 그 지역적 특색을 굉장히 일본이 옛날부터 이런 거를 좀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모험자료로서 일본을 생각해도 괜찮을지 개인적으로 이 대표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한 사안이에요. 네. 혹시 답변해 주실 대표님 계신가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 또한 굉장히 어려운 답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는 도시재생이나 지역재생, 마을재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본에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앞서 있다라기보다는 먼저 시작을 해서 왜냐면 먼저 그 문제를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거의 기본적으로는 인구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그래프를 보았을 때 사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조금 더 먼저 그거를 겪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일본을 테스트베드 삼아서 어떤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이 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섬세하고 이런 걸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좋은 사례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지만 각 로컬,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의 각 로컬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긴 게 다 다른 것만큼. 그래서 각자의 로컬을 일단 천천히 들여다보고 그 현상에서부터 각자 그러니까 그것들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하나만 더 네. 보태면 일본은 말씀하신 것처럼 섬세한 기획과 디테일은 저희보다 강한데 좀 여러 곳을 벤치마킹하면서 느낀 거는 한국 사람들은 개개인이 되게 뜨거운데 그 개개인의 뜨거움을 발현할 수 있는 역동성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 한국적인 건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건 과거에서 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어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주제죠. 로컬 크리에이터가 만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대해서 각자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로 네, 한 분 한 분씩 들으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대표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부터 네. 저희 와디즈 분들이 저를 표현할 때 걸어다니는 와디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 양말, 바지, 이 안에 티셔츠, 제 지갑, 핸드폰 케이스 이런 게 다 농담이 아니라 다 와디즈에서 펀딩해서 받았거나 펀딩했던 팀들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서 제가 직접 그 기업의 아이템을 산 경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국에 있는 다양한 사업자들의 그 제품들을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이 촌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면은 내가 뭘 먹을 때 이거는 뭐 제주도의 어떤 해녀가 만든 거야. 그래서 좀 제주도에 좀 꿀소라 지금 펀딩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식탁에서 제주의 꿀소라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많은 분들이 좀 알게 된다면 이 로컬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로컬의 라이프 스타일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의식주에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또 개념 중에 하나가 그분이 처음 얘기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김영하 작가님 얘기 중에 감성 근육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성도 육체적인 근육처럼 단련을 하고 피트니스하고 웨이트를 해야 단단해져서 다양한 컨텐츠를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피지컬리 운동을 하듯이 체험하고 계속 해보고 인스트럭터의 지도를 받으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제 플레이스 캠프라는 곳이 그런 다양한 컨텐츠를 직접 다양하게 체험해보면서 감성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감성 피트니스 센터로 거듭나기를 꿈꿉니다. 고사는 대표님. 네, 2014년도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 동료들이 없어서 제가 기사를 정말 많이 썼거든요. 2014년, 15년 이럴 때 썼던 칼럼이 생각이 났습니다. 섬에서 길을 묻다라는 제목이었는데 거기 이제 제가 제주로 왜 내려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 어떤
되게 건강한 삶을 살고 싶었고, 그리고 좀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일과 내 삶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삶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삶 자체가 곧 나의 일이 되고, 그 일이 가장 나다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제주에 내려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상회가 제주상회다운 일, 그리고 제주를 좀 더 풍요롭게 하는 일,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잘 성장해서 다른 로컬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트레이트 H 장건 대표님. 스트리트 H가 100호 특집으로 홍대 AA 뮤지엄에서 팝업 스토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팝업 스토어 전시장도 이 동네에서 그 가구를 만드는 건축 소장의 것을 협찬받아 빌려서 썼고, 그다음에 물건들은 다 홍대 앞에서 생산된 것, 인디 뮤지션의 CD, 또 뭐 티셔츠, 그리고 가죽 공방의 지갑, 출판사의 책, 뭐 이런 모든 홍대 안에서 생산된 것들을 한번 모아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팝업 스토어를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많이 물건도 사가시고. 근데 이제 거기 저희가 두 가지를 신경 썼던 것이 있는데, 스트리트 H에서는 꼭 새로운 곳이 생겼을 때 그 사장님에게 묻는 그 스파이더 차트가 있어요. 왜 이곳에 왔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이걸 하기 전에 전직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을 꼭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저는 이제 홍대 앞에 사장들은 전직이 수상하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예를 들면 뭐 한식당 사장이 전직 독립영화 감독이거나 카페 주인이 뭐 CBS 라디오 PD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아닌 분들도 있지만, 스트리트 H의 취재 대상은 그런 분들이에요. 아까 뭐 제주다운, YTZ다운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스트리트 H 지도에는 프랜차이즈가 절대 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취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도 저희 나름의 그런 관찰과 이런 걸 통해서 홍대의 어떤 씬에 좀 잘 어울리고, 뭔가 자임 스스로가 난 홍대에서 이런 역할 내지 내 가게를 하면서도 이런 삶과 일이 함께하는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취재 대상을 삼는데, 또 저희가 그 팝업 스토어에서 그런 분들, 생산자들을 이제 불러 모았던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거기 스토리텔링 태그를 붙였었어요. 이거는 누가, 어떻게, 왜 만든 것. 근데 그게 정말 저도 마케팅이니 기타에서 스토리셀링이니 스토리텔링이니 이런 말들을 들어봤는데, 그 택 때문에 물건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로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로컬만들이 발견할 수 있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제주도의 스토리를 발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가면 출장이 되니까. 하지만 저는 홍대에서 오래 살았고 있고, 또 직장도 홍대에 있고, 그래서 저는 점심을 먹으러 갈 때도 H 골목으로 갔으면 올 때는 돌더라도 B 골목으로 옵니다. 그래야지 달라진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기꺼워서 좋아서 홍대 앞이 좋아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먹고사니즘과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이 합쳐지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어쨌든 홍대 앞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또 저는 홍대 앞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또 네거티브한 질문들도 많이 받는데, 그런 거 하면 또 제가 생각하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 홍대 앞이 많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많이 상업화되고 술집밖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디 뮤지션부터 뭐 문화, 관계 여러분들이 홍대 앞을 떠나진 않았어요. 저희가 창간 기념호에서 인터뷰에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홍대가 그렇게 변했는데 당신은 홍대 앞을 떠날 것입니까?
25명의 대표자들 중에서 한 분만 떠나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홍대학교에 아무리 변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홍대가 유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지역에 대한 애착과 또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곳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잘 찾으시고 또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자리해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저희가 주제 첫 세션이어가지고 로컬 크리에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에 대해 긴가민가 했던 분들이 이 내부 대표님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영감을 얻으셨을 것 같고 또 힌트를 얻으시고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로컬을 지탱하는 힘, 그리고 우리의 그 취향들을 발견하는 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컨텐츠를 만드는 건 정말 퀄리티 있고 또 다양한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일을 찾아가는 지금의 세대의 움직임이 모두 담긴 1시간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후에 오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같이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